남북한이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우리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그 작은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 습관도 달라졌고 또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 사회를 바라보는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개성이나 금강산 갔을 때 만났던 특히 아이들을 보면 똑같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외모나 행동하는 방식, 표정 짓는 거 같이 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또 엿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통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평화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실질적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서는 북한과 인연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북한의 생활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 주민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집단주의 이 자체를 대하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태도나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완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정은찬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북한은 집단주의를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대가족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아버지로 당은 어머니로 대중은 자녀로 매칭시켜서 지도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사회 변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평등 분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네네. 그 원칙에서 사실상 90년대 중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주민들은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되고 그 자립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변화가 앞에서 말씀드린 집단주의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변화시키는 변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뭐 장마당 같은 것들이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제난 이전에는 노동당의 지시를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장마당에 우선해서 생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그래서 당이 제일 중요하면 어느 당이 중요하냐, 장마당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방식 변화에서 시장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생존 장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은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알고 있었던 북한, 또 알아야 할 북한, 도대체 지금의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나이 뭐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아디 뭐 이런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네, 그런 옷을 입고 굉장히 또 그 심지어는 뭐 디즈니 캐릭터가 들어있는 가방도 메고 다니는 아이들도 보고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이지 않을까. 야, 그런 상황이라면 뭐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접경 지역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수성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북한의 주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업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분들이 건물, 뭐 토지, 뭐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굉장히 파다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하고도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이제 저희가 표현했을 때는 정황 동향 같은 것들이 지금 들려오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확인을 하고 싶어 하죠.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분들이 중국 쪽에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뭐 장사차 나오세요. 개인 장사차. 그러면 이분들 통해서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북한의 아주 극소수 1% 미만의 신흥부자들, 일명 돈주라고 말하는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거의 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100만 달러를 가진 극소수의 신흥부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기존에는 지도계층에서 갖고 있던 이 경제의 힘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제 부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뭐 신흥 부자도 등장하고 하는 것도 뭐 듣기엔 놀라운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반드시 빈부격차라는 게 생겨날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지적일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인조고기 밥을 여전히 시장에서 먹거나 또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그 호화스러운 음식을 뭐 평양 대동강 수산물식장 보면 굉장히 비싼 음식, 철갑상어. 그렇죠, 철갑상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강동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빈부격차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 제도적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를 축적한 개인들이 자본시장과 그리고 임노동 시장과 그리고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암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권력층하고 유착돼 있어서 개인 수중에 권력층하고 유착되면 더 많은 부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최적의 시스템이 북한의 시장 구조인 겁니다. MC분께서 말씀하신 휴대폰과 관련된 문제요. 지금 북한에서 한 650만 대의 공식 폰이 주민들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은 안 됩니다. 하지만 북한 자국 내에서 상행위를 할 때 일단 거상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오더를 내리고 그리고 유통업자가 움직이고 물류업자가 움직이고 다 이제 폰으로 모든 걸 주고받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이 모든 것에 플러스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을수록 참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변화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꽤 많이 우리 생활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남한에서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북한에서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거, 또 우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사회상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또는 사회상의 변화를 제도가 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상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변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권력층하고 유착하는 상황으로 갔죠.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기능이 없는 핸드폰이지만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좀 폼나고 그렇죠. 폼나고 네,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을 통해서 더 좋은 폰을 이렇게 밀수로 구해와서 뭐 갖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폰이 결국은 문화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폰이 통신 기능은 안 되지만 그 폰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런 작은 어떤 변화들이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문화 교류, 뭐 위로부터의 남북 간 교류 협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북한 주민들 스스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제공도 저희가 또 같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입는 욕구가 이제 분출하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문화 콘텐츠를 외부 사조에 중점을 두고 선호하는 계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문물을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보지만 다시 이제 보게 되면 모방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모방하게 되고 모방 단계를 넘으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의식까지 좀 고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 내부적인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외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변화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견인되고 문화적인 변화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가치관이 체제 의존보다 개인, 가족, 돈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의식 변화까지도 견인해 나오는 효과는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북한은 정말 변화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에 목말라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동시에 우리와 많이 비슷하고 닿아 있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좀 해봤습니다.